이재명 대통령이 노동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 라고 밝히며 공짜노동 관행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기 위한 새 지도 지침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8일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발표하고 실제 일한 시간에 따라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현장에 보다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업들이 관행적으로 운영해온 이른바 고정 OT 약정도 실제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 임금 체불로 보고 엄정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대장과 임금명세서에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해 적어야 하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 수당 역시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해 지급해야 합니다. 정부는 포괄임금 고전고티 오남용 익명신고센터를 통해 의심사업장을 관리하고 하반기 기획감독과 수시감독에도 반영할 방침입니다. 노동부는 이번 조치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라기보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실근로시간 보상 원칙을 다시 분명히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포괄임금 약정을 이유로 일한 만큼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불공정한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 지급은 사용자의 기본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의 메시지와 정부 지침이 맞물리면서 실제로 얼마나 일했는지 그에 맞는 임금이 제대로 지급됐는지가 노동 현장의 핵심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임금제라는 이름 아래 가려졌던 이른바 공짜 야근 관행에 정부가 본격적으로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부총리님이나 의견들 내시고 또 여기도 비공개로 논의해야 될 주제가 있나요? 특별히 준비한 거 없죠? 네, 그러면 그냥 공개로 계속 하기로 하고요. 다른 실국장님들도 또 다른 기관에 있는 분들도 의견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아까 잠깐 얘기하신 것 같긴 한데 장시간 야간 노동 등 노동시간 격차 해소 항목에 포괄임금에 대한 오남용 기획감독 이런 게 있네요. 네. 근데 이 포괄임금제가 악용돼서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상당히 많죠. 오래되었습니다. 네. 근데 좀 실질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일단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금지하기에는 몇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요건을 아주 강화해가지고 꼭 필요한데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노동 착취 수단이 되지 않게 보상 체계는 지금 이거 월급 보수 적게 주자고 만든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업무 특성 때문에 포괄임금제 한다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예, 출퇴근 기록이 어렵거나 야간 수당을 몇 시간 일해야 될지를 모르는 또 야외 노동 영업직이라든지 시간이 뭐 특정하기 어렵다든지 등등일 텐데 근데 이걸 악용해가지고 하여튼 잘 모르는 특히 청년들 노동 착취 수단이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퉁쳐서 주는 거 그냥 이거 다 줬다 치고 이런 것들이 공짜 야근. 이거 어떻게 대책을 어떻게 세우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들어가서 이거 출퇴근 기록이 충분히 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포괄임금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고 요즘 뭐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출퇴근 기록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고 해서 오남용 되지 않도록 하고 정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들을 지도할 생각입니다. 제도 자체의 남용 여지가 너무 크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현재로 이 포괄임금제는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제도 자체가 존재하는 건 아니고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건데 지난 정부에서도 이걸 근본적으로 없애보려고 했는데 몇 가지 실무에서 좀 검토할 부분들이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니 그게 노동법에 명확하게 노동시간을 몇 시간으로 하고 그 초과 노동하면 줘야 된다. 그리고 퉁쳐서 하지 마라. 네. 예를 들면 일주일에 58이 40시간인데 월요일, 화요일은 15시간씩 일하고 수요일날 자고 이러면 똑같은 시간이니까 포괄임금으로 퉁치자. 이러면 하지 말라는 게 노동법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판례로 허물었다 그 말인가요? 판례에서 노동자들이 동의하고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는 경제적으로 불이익하지 않을 때는. 네. 근데 포괄임금제는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할 텐데 그 사용자들이 자기들이 즉 사용자가 유리하면 안 된다고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용자가 자기한테 유리하지 않은 걸 할 리가 있나?
그래서 이게 IT 쪽에 클런치 모드라 해가지고 뭐 실은 이제 출시를 앞두고 장시간 노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었는데요. 그런 데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여튼 기획 감독도 할 예정입니다. 제도적으로 만약에 법으로 만들어놨는데 법원 판례가 좀 유연하게 만들어가지고 법률의 취지가 위반될 것 같으면 그렇게 못하게 법으로 확정을 해놓으면 예를 들자면 판례도 판례가 있다 하더라도 판례가 절대 법은 아니니까 법률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법률을 명확하게 포괄 임금제에 대해서 아예 규정을 해버리는 것도 포괄 임금제를 금지하면 제일 좋습니다. 네. 근데 금지는 현실적이지 네.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포괄 임금제를 하는 가능한 경우를 아주 세세하게 네. 정하고 만약에 법으로 개정하는 게 어려우면 노동부 지침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사용자에게 출퇴근 기록을 의무화하게 하면 뭐 이런 것들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방법들이 있습니다. 하여튼 노동부에서 지침을 만들든지 입법을 하든지 해서 이 힘없는 청년 노동자들 노동 착취 당하지 않게 각별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진짜 이거 뭐 이런 것까지 일어나 몰라. 옛날도 아니고 제가 맨날 기업인들한테 하는 얘기도 이런 식으로 임금 착취해가지고 무슨 국제 경쟁을 하겠습니까? 네. 임금 쥐어짜 가지고 수익을 내야 될 정도다. 임금을 쥐어짜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 어렵다. 그러면 그 사양 산업 아니에요? 그거? 최근에 그 유명한 어떤 카페에서 또 젊은 청년이 과로사 하셔서 문제가 되었는데 카페에서요? 카페가 아니고 그건 이제 뭐 특정 회사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보도됐으니까 럼베뮤라고 하는 데서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노동부가 이거 어쨌든 좀 제도화하거나 좀 구조적으로 막는 방법을 좀 강구를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냥 그 다음에 그 야간 노동자 건강권 얘기 이게 네. 사실 쿠팡 때문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는 밤 10시부터 새벽 6시까지인가요? 6시까지는 50% 할증하게 돼 있는데 정상임금의 50%. 예, 나이 몇 살 이하가 아니면 뭐 하는 거는 허용이 되는데 야간 노동은 연소자 임산부 네, 그건 못하게 돼 있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현 법률상으로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게 너무 가혹하고 사실 심야 노동하다 지금 많이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를 뭐 금지시키자는 주장도 있고 원천적으로 금지하기는 어렵고요. 그러니까 심야 노동을 할 수밖에 없다면 그 노동자들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서 심야 노동과 심야 노동 사이에 필수적으로 쉬어야 될 시간을 준다든지 아니면 심야 노동은 연속해서 며칠 이상을 못하게 한다든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그 반복적으로 예를 들면 쿠팡은 내가 고용 형태를 모르겠는데 그 고용인지 개인 사업인지 쿠팡은 물류 사업장에 집하고 하는 것은 근로자이고 배송하는 노동자들은 개인 사업자 형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 하여튼 좀 새로운 노동 형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규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하나 제가 떠오르는 생각은 네. 10시부터 6시까지는 심야 노동에 대해서는 50% 할증인데 네. 이거를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더 힘드니까 거기는 할증을 더 올려준다든지. 근데 개인 사업자 형태로 운영할 때는 이 노동법 규제가 안 되잖아요. 네,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노동자인지 개인 사업자인지 경계가 애매한데 이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는 이걸 노동자성을 인정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일단 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완전히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노무 제공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이라 해가지고 자영업자와 임금 노동자의 성격이 모호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종속돼 있다고 보면은 일법으로 포괄해서 보호하고 또 하나는 근로자성이 모호할 때는 지금은 근로자가 자기가 근로자임을 입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근로자임을 사용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근로자 추정제도로 추정제도입니다.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는 않을 텐데. 예, 쉬운 문제, 이 문제는 아주 의제를 좀 만들고 가능한 방법을 찾고 저항이 적은 부분부터 좀 현실적인 방법을 네. 만들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